안녕하세요. 고등영어입니다. 오늘은 학생들한테 변형 문제 푸는 방법을 좀 알려줄까 해. 학생들이 이제까지 공부했을 때 내가 이론을 아니까 이론을 다 알고 나서 문제를 쭉 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대부분 이제까지 학생들이 공부해오는 방식은 당연히 앞에 나온 이 지문에 대해서 지문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지문의 내용을 이해했겠지. 그리고 안다는 전제하에서 아마도 변형 문제를 풀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일단 너희가 이제까지 중학교 때를 생각해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지? 그렇지. 중학교 때 같은 경우 말이지, 이 지문이 한정돼 있어. 그리고 이 같은 지문에서 말이지, 여러 가지 문제로 변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를 풀다 보면은 말이지, 어떻게 문제가 변형이 되는지 알 수 있고, 게다가 나오는 유형이 비슷해. 그리고 많이 나오면 그만큼 너희가 문제를 풀면서 그 문제에 익숙해지겠지.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험으로 나오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너희가 문제를 많이 풀면 어느 정도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어. 아니면 지문을 통째로 암기하고서 시험 대비를 하는 애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딱 올라와 보니까 어떤 차이점이 생겼니? 그렇지. 암기하기는 지문의 양이 너무 많아. 거기에 비해서 내가 풀어야 할 문제양은 너무 작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너희가 문제를 계속해서 풀 만큼 그렇게 문제양이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 자,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말이지, 고등학교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변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몇 가지로 정의되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법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또는요, 문장 삽입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휘 문제로, 아니면 순서 문제로, 아니면 무관한 문제로, 아니면 주제, 주장, 제목, 요지 문제로 변형될 수도 있겠지. 또는 빈칸 추론 문제 또는 연결어 추론, 이렇게 다양한 문제로 나올 수 있긴 하지만 변형될 수 있는 유형이 정해져 있긴 하단 말이야. 이걸 알기 때문에 너희가 문제를 풀 때 약간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라는 거, 오늘 그 부분을 알려줄게. 자, 여기 선생님이 일단 빈칸 문제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문제 푸는 방법 알려줄 건데, 일단 대부분 학생들이 이 지문을 쭉 읽어볼 거야. 읽어보고 나서 너희가 아마 문제를 풀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단 말이야. 고등학교 지문 말이지, 너희가 이 지문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문제가 나와.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 지문을 다 읽어볼 필요가 없단 말이야. 너희는 이미 이 지문을 보자마자 이 지문의 주제는 뭐였어? 라는 게 떠올려야 돼. 그리고 쭉 가다가 너희가 요 빈칸 부분을 읽었을 때 바로 이 정답이 나올 정도가 돼줘야 돼. 알겠지? 그만큼 너희가 이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거지. 많이 한글로도 너희가 정리했었고 영어로 읽으면서 몇 번 정리했기 때문에 이 지문을 보자마자 바로 이 지문이 어떤 내용이었지? 라는 게 떠오르고, 이 지문이 빈칸 문제가 됐든 주제, 요지, 주장 문제가 됐든 간에 이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첫 번째고, 하나 더. 두 번째, 너희가 여기서 이 지문을 딱 읽었어. 그리고 이 빈칸 부분을 딱 보니까 답이 딱 나왔어. 근데 답이 보니까 4번 같은 거야. 그래서 딱 4번을 표시했단 말이야. 그 다음 문제를 넘어가지 말고 너희가 이 정답을 바로 확인하라고. 고등학교 영어는 말이지, 항상 이렇게 답안지를 옆에 두고 바로바로 채점하는 것을 습관을 들여야 돼. 왜냐하면 고등학교 지문 자체가 애매하고 내가 이 지문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고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를 바로 확인해 줘야 돼. 중학교 때 애들은 어떻게 했지? 문제를 처음부터까지 다 풀고 선생님한테 채점해 주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다 채점을 해준 다음에 틀린 부분 고쳐라 라고 하면은 너희가 다시 한번 얘를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쳤단 말이야. 그런데 고등학교 지문은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이 지문을 풀다가 이 부분이 맞나 틀리나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일단 답을 체크했어. 근데 맞는지 틀리는지를 바로 확인해 줘야지 이게 기억에 남을 수가 있단 말이야. 나중에 너희가 이걸 다 풀고 나서 이 지문을 다 이해를 채점했어.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틀려버린 거야. 그러면 내가 그때 어떻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더라? 라는 게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안 떠오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문제를 풀고 바로 채점을 하면서 내가 틀렸으면 어느 부분을 잘못 생각했고 맞았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구나 라는 것을 바로 확인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답인 줄 알았는데 정답을 확인하니까 이게 맞는 거야. 그럼 내 생각이 맞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지?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딱 풀었어. 딱 풀다 보니까 답이 왠지 3번 같은 거야. 이렇게. 똑같이 내가 3번인지 답을 확인했더니 3번이 아니라 답이 2번인 거지. 이렇게. 그래서 틀린 문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바로 답을 체크하고 나서 왜 틀렸지? 라고 해서 반드시 내가 틀린 이유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주의할 점은 선생님이 이렇게 순서 문제를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 똑같이 이 지문을 보자마자 이 지문의 내용은 뭐였다 라는 게 떠올라야 되고, 내가 이 지문을 이해할 때 얘는 순서가 이렇게 되더라 라는 것도 떠올라야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이 지문 말이야 이러이러한 내용이었는데 이 흐름을 보니까 답이 B, A, C 같아 라고 해서 2번을 딱 체크했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똑같이 정답을 확인하는 거야. 근데 답이 얘가 아니라 5번인 거야. 그러면 학생들이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라고 넘어가지 말라고. 자, 일단은 C, B, A가 답이라면 여기다 체크를 하는 거야. 이게 C, B, A가 정답이구나. 그 다음에 C, B, A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너희가 이거를 체크했어야 했어. 당장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흐름이 C, B, A야 라고 할 수도 있어. 하지만 순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말이지 모든 문제가 순서 문제로 바뀌는 게 아니라 순서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그걸 파악해야 했어. 예를 들면 봐봐. 이 지문 같은 경우 말이지 이 철학자들이 말이야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느 정도 역사적이래 라고 하는 지문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처음에 예로 드는 게 뭐였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두 번째 예시로 뭐가 나오냐면 말이지 똑같은 것이 과학에도 적용이 돼 해가지고 두 번째 예시가 나온단 말이야. 첫 번째 예시, 두 번째 예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봐봐. 똑같은 것이 또한 적용이 된답니다. 바로 사회제도에도 라고 해가지고 세 번째 예시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C하고 B로 이어지는 게 적당하다는 거야.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therefore 해가지고 앞뒤 내용을 정리한 거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너가 단순히 이 글을 이해하고 순서가 이거였지 라고 암기하는 단계를 넘어가지고 이 순서가 C, B, A밖에 될 수 없는 이유를 너희가 파악하라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세 번째로 조심할 점은 바로 뭐냐면 변형 문제를 풀고 나서 정답을 확인하고 나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변형이 됐지? 라는 것을 파악하란 말이야. 특히나 순서 문제라던가 위치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생각보다 우리가 암기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 원리를 알고 문제를 풀었을 때 말이지 더 많은 유형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만큼 문제를 푸는 너의 실력이 오른다는 거겠지. 이런 것도 너희가 문제를 풀면서 연습하는 게 좋은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네 번째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이제까지 너희가 이렇게 문제를 여러 개 풀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걸 풀고 나서 넘어가 버리면 기억이 나질 않아.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시험 전날 공부할 것을 미리 대비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푼 이 변형 문제를 갖다가 다시 정리하는 거야. 왜냐하면 시험 전날에 너희가 다시 이 문제를 처음부터까지 다 풀 수가 없잖니. 그래서 내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 있지. 그런 부분을 다시 체크하는 거야. 그래서 자, 예를 들면 방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얘가 순서 문제로 나왔는데 내가 이 문제를 틀렸대. 그러면 이 문제가 다시 나왔을 때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해 두는 거야. 자, 이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좌본문 우해석 자료를 가지고서 얘를 정리하는 것을 아마 영상으로 찍어서 알려줬을 거란 말이야. 아마 이 자료일 거야. 똑같아. 내가 이제 변형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얘를 추가시키는 거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말이지 이렇게 2번 문장하고 3번 문장하고 4번 문장을 나누어 가지고 얘가 순서 문제로 바뀔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얘는 A 단락, B 단락, C 단락 쪼개 가지고 얘는 순서 문제 나올 수 있다 라고 표시하는 거지. 그래서 얘 문제로 순서 문제로 굉장히 좋구나 라는 것을 표시해 두고 나중에 너희가 시험 전날 공부할 때는 말이지 이 지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너희가 시험 전날 공부할 것까지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 거기까지 오늘 하는 거야. 알겠지? 자, 오늘은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변형 문제를 풀 때도 이제까지 했던 방식하고 다르게 변형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는데 학생들이 이 영상도 많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번 시험도 잘 치렀으면 좋겠어. 오늘도 긴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 안녕.